점수 잡는 Hacker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인간과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하는 김혜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최근에 나오는 토익 유형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는 트렌드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물론 양은 너무나 방대하죠. 그래서 자, 오늘은 전치사에만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는 정말 중요한 품사니까 이번 강의 잘 공부하시고 다음번 시험에서 꼭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치사 많이 나오는 패턴들 정리해드리고 다른 품사와의 구분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전치사의 개념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치사라는 품사는요. 전자가 앞전자인데요. 명사에 해당하는 품사들 앞에 위치해서 그들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거예요. 흔히 가장 많이 시간이나 장소 등과도 쓰이고 이유나 목적 등을 나타내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 명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치사는 명사 앞에, 반대로 전치사 다음은 명사. 명사 앞은 전치사가 가능한데 그 명사라는 품사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죠. 이 중에서 명사를 대신 받을 수 있는 대명사 가능하고요. 동명사도 여러분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ing 패턴도 잘 기억해 주시고 명사절도 가능해요. 전사 다음에 명사절이 나올 수 있다는 포인트도 기억해 주시는데 자,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안 됩니다. 종종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투부정사 명사 역할 있는 거 맞지만 그 명사는 다른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 안 된다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사 다음 투부정사는 안 된다 기억합니다. 자, 요런 패턴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전치사는 명사 앞에 쓸 수 있다. 기본 패턴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양하게 응용 가능하지만 머릿속에는 기본 패턴 딱 정리합니다. 그럼 전치사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들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여러분 이런 단어들 아주 쉽게 보이긴 하지만 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in, on, at 기본 패턴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품사는 전치사인데다가 의미는 전부 다 애예요. 그럼 A, B, C, D 보기에 이렇게 같이 나왔다. 그렇다면 품사로도 해석으로도 풀 수 없겠죠? 이건 성질로 풀어야 하는데요.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하루를 나타내는 날짜나 요일 앞에는 on을 쓴다. 하루보다 큰 시간 개념에는 in, 그보다 작은 시각의 개념에는 at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심플하게 여러분 day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꼭 기억해 주시면 day 앞에는 on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예문 잠깐만 볼 건데 컨퍼런스가 열릴 거예요. 자, 언제 열려요? 휴일에 열리죠? 근데 휴일이 영어로 holiday입니다. 그럼 앞에는 누구 써요? 그렇죠. on the holiday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비단 요것뿐만 아니라 잘 봐요. 지금처럼 monday에 아니면 new year's day에 아니면 on the following day, on the next day, on the same day 등등 day 앞에는 on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조금만 더 갈 건데 여러분 이게 제가 애라는 의미일 때 세 가지를 구분해 드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월요일이라는 걸 꼭 월요일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 월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월요일쯤 다양한 표현 쓰이는데 역시나 이런 모든 시간 표현은 다양한 전치사랑 쓸 수 있지만 in, on, at 같은 의미, 에일 때만 on을 쓴다는 거예요. 자칫 이걸 너무 on Monday인데 내가 봤던 예문에는 before Monday, after Monday, by Monday가 있더라. 이건 무슨 의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에. 그리고 Monday는 다양한 전치사와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in, on, at 잘 정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before, aft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둘은
토익이 사랑하는 내 표현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실 건데 여러분 토익을 공부하면서 그냥 마냥 단어를 열심히 암기한다. 열심히 암기한 것 같은데 난 문제 풀 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특히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before 전에 after 후에를 안다고 문제가 풀리진 않습니다. 왜? 토익은 해석하는 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두 단어의 쓰임을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비단 before, after에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어를 암기할 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어떤 구조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이는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 단어는 이렇게 출제가 됐다. 이 단어는 이렇게 많이 쓰인다.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단순히 단어 뜻 이렇게 암기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셨죠? 그럼 after, before 뭘 기억해야 하냐? 얘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에 어떤 구조랑 쓰이는지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before와 after는 대표적으로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럼 구조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명사랑도 쓸 수 있고 주어, 동사랑도 쓸 수 있고 얘는 분사, 구문처럼 ing랑도 쓸 수 있는데 자 어떤 문법 포인트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ing랑 쓸 수 있다까지 기억합니다. 그럼 before 공부할 때 before 전에 나 아는 단어야 공부 끝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before 명사, before 주어 동사, before ing 의미는 전에 after 명사, after 주어 동사, after ing 의미는 후에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쌤이나 전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after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간이랑도 잘 쓰이고 요즘에 이 포인트도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이런 포인트로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예문 하나만 본다면 자 ABCD 보시면 여러분 품사가 조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얘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가능한데 얘는 접속사만 됩니다. 지금 봤던 after도 전치사, 접속사 둘 다 가능하죠. 자, 뒤에는 주어 동사 없으니까 접속사는 탈락한 상태에서 A나 C 둘 중에서 해석상 적당한 걸 고릅니다. 미즈 킴은 결정을 했는데요. 은퇴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라는 건 어떤 근무를 했다거나 운영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했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무 30년 후에 은퇴할 것을 결정했다. 적절한 건 after가 되겠죠. 이런 패턴, 딱 이 문제의 정답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까지 숙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볼 전치사는 by와 until인데요. 이 둘도 비교하는 게 워낙에 자주 나왔던 패턴이긴 합니다만 특히나 최근에 이 두 가지가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각각 정답으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꼭 정리해 둘게요. 일단 by는 의미가 정말 많습니다. 품사는 전치사인데요. 누구랑 쓰는지에 따라서 까지 아니면 장소는 옆에, 수치랑은 만큼, BPP by는 뭐뭐에 의해서 by ing는 함으로써까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지금 until이랑 조금 비교하는 포인트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until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는데 의미는 둘 다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비교해야 할 포인트는 전치사로 until이 명사로 쓰일 때까지 by가 워낙에 명사랑 쓰이는 전치사이지만 까지랑 쓰일 때 이 포인트를 정리 한번 해볼 건데 by는 어떤 동작이 완료되는 동사들과 많이 쓰이고 until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그때까지 계속한다 이런 포인트일 때 많이 쓰여요. 조금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전치사는 예문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드리자면 submit, 제출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동작을 한 번에 완료하는 거예요. 한 번에 제출, 이렇게. 아니면 한 번에 끝내, finish. 자, 이런 애들. 자, 요런 것들이랑 많이 쓰이는 게 by가 되는 거고요.
이 상황을 보시면 open이라는 거 요것도 정답으로 꽤 자주 출제가 됐었는데 동사로는 열다이지만 형용사 가능하죠. 열려 있는, 공개되는 이런 뜻인데 그럼 열려 있어요. 자, 7시까지 열려 있는 건데 어떠한 공간이 열려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까지 영업을 하는 중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신다면 그때까지 영업하는 상태가 쭉 계속되는 거죠. 그럴 땐 until을 씁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A, B, C, D 중에 알맞은 걸 고를 건데 여러분, employees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t은 아니죠. 만약에 굳이 쓴다고 하더라도 day 앞에는 on을 씁니다. 그렇지만 this 있을 때 앞에는 어떠한 전치사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Friday만 있다고 하더라도 at이 아니라 on이 들어가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둘 다 의미는 까지잖아요. 그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자, 뭘 봐야 하죠? 그렇죠. 뭘 본다고요? 동사 봐야 돼요. 동사가 한 번에 완료하는 거냐 아니면 언제까지 쭉 이어지는 거냐. 여기에서는 제출을 한 번에 하는 거지 쭉 제출하는 건 아니죠. 정답은 by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짝꿍으로 여러 번 출제가 됐는데요. 나온 김에 submit은 by랑도 정말 많이 쓰이고 최근에 출제됐던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제출을 꼭 언제까지 제출해?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니고 언제 전에 제출해? 이런 말도 많이 쓰이죠. 그래서 submit이라는 동사가 before이라는 전치사랑 짝꿍으로 나오기도 했으니까 이 포인트도 같이 정리해 주실게요. 그러면 다음에는 since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since는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since 역시 중요한 게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된다는 건데요. 얘가 전치사, 접속사로 이래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since last year, 작년 이래로 쭉 뭐뭐를 해왔다. 많이 쓰이는 게 주어, have, pp 이렇게 해서 시제 짝꿍이랑 많이 쓰입니다. since, 과거 요렇게 많이 쓰이는데요. have, pp 나오면 since를 고르거나 since 나오면 have, pp 고르는 거 많이 나오니까 이 시제 짝꿍도 기억해 주실게요. 괜찮나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이 since가 의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짝꿍이랑 많이 쓰이긴 하는데 형태 역시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니까 명사랑도 쓸 수 있고 주어 동사랑도 쓸 수 있는데 얘도 ing랑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since ing도 잘 기억해 주시고 쓰임, since 명사, since 주어 동사, since ing 뭐뭐 이래로 의미를 기억합니다. 시제는 have, pp와 잘 어울린다. 이런 포인트들을 알아두시는 거예요. 아래쪽은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알아두시면 지문에서도 은근히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생김새가 조금 전치사 같진 않지만 특히 얘 전치사 같이 안 생겼지만 전치사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as of, starting, beginning, effective 언제부터 이런 뜻. 사실 starting이나 beginning 같은 경우는 언제를 시작으로 effective는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이렇게 쓰이는 건데 자 이렇게 날짜 앞에 어떤 시점 앞에 딱 요 자리에 들어가서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언제를 시작으로 이런 의미로 부터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beginning March 1st, effective March 1st, as of March 1st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예문 하나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A, B, C, D 전부 다 전치사인 게 보여야 합니다. ing 형태이지만 전치사 나와 있던 거고요. 사실 including도 전치사로 많이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하다예요. by도 전치사니까 전부 다 해석해야겠죠. 앞에부터 새로운 규정은 자, 요 단어 꼭 알고 있어야 하죠. 동사로 month 끝났지만 동사로 시행하다, 실시하다입니다. 그런데 BPP니까 실시될 거죠. 4월 5일부터 시행된다, 포함해서까지 시행될 거다.
가장 적절한 건 4월 5일부터 어떤 것이 시행이 될 거다가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within을 좀 볼 건데요. within도 토익이 정말 사랑하는 전치사 중에 하나예요. 출제를 하고 또 하고 그래도 또 합니다. 정말 좋아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되 역시나 예문이 중요합니다. 너무 한국말 글자만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예문을 통째로 기억해 주세요. within은 이내에라는 의미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랑도 쓰지만 얜 장소랑도 많이 쓰입니다. 정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within 7 days, 7일 이내에 이런 표현들. 자, of purchase, 요거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구매 7일 이내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 단어가 굉장히 다양한 단위로 바뀔 수도 있겠죠. within 24 hours, within 4 weeks, within 3 years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도 이내에라는 뜻을 기억하시고 within은 꼭 요 자리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정기토익에서 이 자리가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째로 기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떤 것에 며칠 이내, 그래서 within 7 days of purchase, 구매 7일 이내 통째로 기억해 두십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전치사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거고 요것도 토익이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보시면 for도 동안의 의미가 있고 during도 동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for 먼저 잠깐만 설명드리면 for는 시간이랑 쓰면 동안에라는 의미인데 얘가 일반 명사랑 쓰면 무엇을 위해서라는 의미로 쓰여요. 목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for the project 이렇게. 그러면 자, 프로젝트가 시간 표현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동안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for the project, 프로젝트를 위해서 요 포인트로도 출제가 잘 되니까 두 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물론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for가 during은 둘 다 품사는 전치사로 의미는 동안인데요. for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 쓰이고 during은 특정 기간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한국말이 더 어렵죠, 여러분? 네. 자, 이 시간의 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3 years. 자, 정해진 어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3 years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간이 3년이면 되는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 특정 기간이라는 건 이렇게 그 세션 동안 특정한 딱 여기 그 세션 동안 이렇게 특정 시간을 언급해서 얘기하는 걸 during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심플하게는 숫자 표현이 있냐 아니면 일반 명사냐라고 나누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난이도 있을 때는 더 복잡하게 나왔던 경우도 있으니까 단순히 숫자라고 기억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원래 원칙상의 개념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역시나 예문 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A, B, C, D 모두 다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전치사가 가능해요. 그럼 해석해 볼 건데 세미나는 계속할 거예요. 자, 3시간 전에 동안 이래로 가장 적절한 건 3시간 동안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추가로 하나만 더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됐다고 합시다. 여기에 더 3 hour 세미나. 이 3 hour라는 건 3시간짜리의 세미나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 3시간짜리 세미나 동안을 만든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동안을 for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during 넣어야 할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까 숫자 있다 없다로 심플하게 암기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헷갈리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정확히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3 hours가 포인트가 아니라 세미나가 포인트예요. 숫자 표현에 들어는 가 있지만 그 3시간짜리 그 세미나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로 출제가 됐다면 during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출제가 됐던 패턴이니까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between 한번 보도록 할 건데 between도 역시나 토익이 정말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자, between은 여러분 어떠한 것들 사이에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between 바로 다음에 명사를 쓴다면 복수 명사랑 씁니다. 그런데 얘가 짝꿍으로 이렇게 between A and B 짝꿍으로 잘 나오고요. 토익은 짝꿍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면 정말 많은 문제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짝꿍들을 숙지해 두시고 그 짝꿍들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만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짝꿍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between 나오면 and 나오면 between 이렇게 출제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and를 보고 between 고르는 거 좋아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A와 B 사이 이 표현은 시간에도 쓸 수 있고 장소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9시와 6시 사이 이렇게 between A and B 괜찮나요? 나온 김에 자 between이랑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amo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mong도 사이에 라는 뜻인데 이 다음에 복수 명사가 와야 하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between은 둘 사이, among은 셋 이상 사이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른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rom A to B도 넘나 짝꿍이에요. 짝꿍은 좋아한다고 했죠? 자, from 나오면 to 나오면 from 고르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도 벌써 출제가 된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시간에도 쓸 수 있고 장소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from 9 to 6 p.m. 이렇게도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예문 한번 보신다면 이렇게 자, 페스티벌이 열릴 건데요. 물론 해석을 하나하나 해보셔도 좋지만 어떤 짝꿍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From A, 빈칸 B 나와 있죠? 그럼 짝꿍은 From A to B 끝. 이렇게.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자, with, without, among입니다. 자, 그렇다면 with, 뭐뭐 함께, 그 다음 이거는 가지고라는 의미가 있는데 너무 함께에만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떠한 것을 가지고 with a card,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without은 없이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요 똑같은 표현에 without을 넣으면 카드 없이 라는 표현이 되겠죠. with, without 둘 다 최근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된 바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표현 둘 다 기억해 주시고 among은 앞서서 between이랑 비교해 드렸지만 자 여기서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보자면 자 아까처럼 복수랑 쓰는 거고요. 사이에서인데 얘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중에서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개 중에 있었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오니까 among them, 그들 중에서 또는 그들 사이에서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한번 보시면 그 디렉터는요. 자, 만나는 중이었다. 여러분 클라이언트 자, A, B, C 중에 가장 적절한 건 클라이언트와 함께인 거지 위에나 사이는 아니겠죠. 또 하나 between과 among 같은 경우는 오답으로도 잘 출제가 되는데요. 한눈에 오답 알 수 있는 법 among은 반드시 복수랑 써야 합니다. 자, 또는 집합을 나타내는 명사와도 쓸 수 있어요. 단수 형태처럼 생겼지만 집단을 나타내는 among the crowd 이런 단어와 쓸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복수 명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클라이언트 한 명이죠? 땡.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도 잘 기억해 주십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전치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건 조금 생김새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치사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잘 보여요. 이번 기회에 잘 암기하시고요. regarding, concerning, about 얘는 about의 의미예요. 세 가지 다 전치사, 무엇무엇에 관해서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정말 많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regarding은 그냥 regarding 전치사 관해서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regarding concerning about 전치사 관해서 regarding concerning about 전치사 관해서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 보기에서 보더라도 regarding concerning about 전치사였네 라고 생각이 날 만큼 여러 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자, regarding이 about의 의미라면 그 불평, 불만에 관해서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건데요. including, 아까 예문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ing 형태이지만 전치사라는 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역시 문제로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무엇을 포함해서 라는 의미니까 의미까지 잘 기억하시고 including interns, 인턴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문 하나만 볼 건데요. A, B, C, D의 형태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A번만 전치사? 맞아요? 아니죠. 얘 전치사 맞는데 얘네들도 ing 붙어 있지만 전치사입니다. following은 자 얘는 후에라는 의미로 전치사로 after랑 똑같은 의미로 요것도 정답으로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regarding도 전치사죠. 그럼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너는 받을 거야? 이메일을 받을 거야. details 세부 사항인데요. 자, test result. 자, 테스트 결과의 세부 사항 빈칸 이내에 아니면 후에 아니면 관해서 가장 적절한 건 관한 이메일을 받을 거야가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전치사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품사와의 구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품사 구분이 너무 중요한 건 구조가 완전 달라요. 토익시험 ABCD 보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전치사와 접속사, 부사 등을 구분하는 겁니다. 물론 종종 명사나 대명사 등과 구분하는 것도 나오지만 자, 중요한 건 품사 각각의 쓰임을 암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외에도 다른 품사들 각각의 쓰임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근에 그리고 늘 토익에서 많이 나왔던 패턴을 오늘 집중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전치사는 여러분 명사랑 쓰는 거죠. 전체 주어 동사는 따로 있습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랑 씁니다. 역시나 전체 주어 동사는 따로 있고요. 자, 부사는 부사 이렇게 쓰고 주어 동사 따라 나오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접속사랑 가장 큰 특징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 동사가 2개 있으면 접속사를 써야 하고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접속사는 쓸 수 없으니까 저런 품사는 제외한 상태로 구조를 따지셔야 되고 그중에서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품사는 정말 중요해요. 일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3가지 패턴 머릿속에 딱 정리해 주세요. 그렇다면 정말 많이 나오는 전치사 접속사 구분을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자, 첫 번째, 두 번째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양쪽이 비슷한 또는 똑같은 의미인데요. 얘는 전치사로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in spite of, notwithstanding. 중요한 건 despite는 한 단어이고요. in spite of는 of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얘는 전치사로 명사랑 씁니다. 그런데 얘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접속사로 주어 동사랑 써요. 구조가 완전 다르죠? 한국말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해석해보면 같은 의미가 되니까 품사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아래쪽에 똑같은 의미인데요. 때문에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ccount of 무엇 때문에 전치사니까 명사랑 씁니다. because, as, since, now that 자, 얘는 때문에 의미는 같지만 접속사로 주어 동사랑 쓴다는 거 기억하실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ABCD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ABCD 품사가 다 다른 게 보이셔야 되는데 A번은 전치사, B번은 접속사, C번은 부사입니다. 그럼 접속사 있으니까 동사의 개수를 세보면 동사가 2개 있죠. 접속사 자리니까 품사만 봐도 B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패턴 많이 나오니까 품사 잘 기억해 주시고 특히나 얘네들은 오답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한 회차에서도 요 표에서만 2개씩도 3개씩도 정답으로 출제가 되니까 정확한 생김새, 정확한 품사, 의미까지 기억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포인트들은 이제 요 표현들인데요. 자, 요 애들도 많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following after 후에라는 의미인데 after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됩니다. following은 전치사로 기억해 두시지만 얘는 형용사도 가능하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 자, 아래쪽에도 before인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데 prior to는 전치사만 됩니다. 의미는 전에이고요. 자, 아래쪽에 on ing, upon ing는 하자마자 자, as soon as는 접속사로 주어 동사랑 쓰는 하자마자입니다. 원스도 여러분 한 번이라는 뜻 알고 계실 텐데 그건 부사 의미로 한 번 또는 한때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정답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접속사 의미도 있으니까 접속사로는 일단 뭐뭐 하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예문 보시면 A, B, C, D의 품사가 다 다양한데요. 얘는 접속사, 전치사, 얘는 전치사, 접속사가 둘 다 됩니다. 빈칸 뒤에는 명사만 있으니까 전치사 자리인데요. 둘 중에서 해석상 적절한 건 following으로 세미나 후에 가벼운 식사가 제공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더 짚어드릴 건데요. 자, 이건 접속 부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접속사랑 헷갈려 하십니다. 정확하게 접속 부사라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들은 그냥 부사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품사, 부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부사라고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therefore, moreover, furthermore,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아니면 meanwhile, otherwise까지 뭐라고 기억합니까? 부사라고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however는 접속사로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얼마나 뭐뭐 하든지 어떻게 뭐뭐 하든지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정기토익에서는 부사로 훨씬 많이 나오니까 부사 그러나 라고 암기해 두셔야 돼요. 종종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품사는 얘를 의미는 얘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헷갈립니다. 부사 그러나 잘 기억해 주시고 접속사 있습니다만 이게 훨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품사 구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앞서서 우리 풀어봤던 예문 중에 하나인데 ABCD 보기를 좀 다양하게 넣어봤어요. 자, 중요한 건 지금 ABCD 봤을 때 잘 모르겠다. 항상 품사 먼저 그리고 그 다음 해석하는 거고요. Now that은 접속사예요. Following은 전치사. Therefore, however는 부사로 기억하는데 빈칸 다음에 명사만 있으니까 전치사 자리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기억합니다. 잘 정리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풀면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자, 각각 짚어드리면서 나갈 거니까 잘 들어오시고 일단 1번에 A, B, C, D가 품사가 다르다는 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품사에 따라 자리가 달라지니까 빈칸의 앞뒤를 좀 살펴보실 건데 빈칸 뒤에는 이렇게 명사만 있네요. 그럼 접속사는 안 되는 자리. 자, B번은 접속사밖에 안 되니까 탈락하고 나머지 중에서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직원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무실에 카드 후에 카드 없이 카드에도 불구하고 카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중요한 건 품사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역시나 문제 봤을 때 뭐 먼저? 품사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떠오르실까요? A번, therefore, 품사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부사, nevertheless 부사, although 접속사, due to 전치사가 떠올라야 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빈칸의 앞뒤를 좀 살펴볼 건데 앞에 worked라는 동사가 있죠? 근데 여러분 and라는 접속사 다음에 was가 나왔어요. 그럼 필요한 게 다 들어갔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접속사를 넣을 거면 동사가 하나 또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고요. 자, 여기서 promoted는 was promoted라고 보셔야 돼요. 같이 한 덩어리로. 전치사라면 명사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구조도 아니니까 이 자리는 부사 자리라고 보셔야 되고 의미상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해석해보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그럼 그럼으로 승진을 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한 건지 정답은 A번이 되겠죠. 이렇게 품사, 그 다음 해석하는 것까지 따져야 되는 문제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니까 정확한 품사와 의미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까지 연습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 갈게요. 자, 이제 이런 패턴 나오면 누구 먼저 떠올린다고요? 맞아요. 자, 우리 품사 먼저 생각합니다. eventhough는 접속사이고요. despite는 전치사. 정말 정답률 높은 애들이죠. because는 접속사만 됩니다. 자, including 전치사 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이 애들 역시나 품사가 다르니까 자리를 살펴볼 건데 앞에 동사 보입니까? 네, 보이죠? rose 있죠? 뒤에는 동사 있어요? 없죠? 그럼 접속사는 탈락되는 거예요. 전치사 둘 중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economic recession이 뭐냐? 경기 침체가 되는데요. 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인지 경기 침체를 포함하여인지 앞쪽이랑 같이 해석해 볼 건데 sales figures 여러분 이것도 복합 명사로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이 자리 figures가 출제가 됐지만 자, 앞에도 빈칸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앞에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S가 자체가 그냥 sales 자체가 단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출 수치라는 표현이니까 같이 기억하시고 지난 분기 매출 수치가 상당히 올랐대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해석상 B번이 맞겠죠. 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역시 A, B, C, D 품사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A, C, D, 즉 until, before, since 접전이 가능합니다. 즉 전치사, 접속사 둘 다 가능하니까 어느 한 가지 품사만 생각하지 말고 명사랑도 쓸 수 있고 주어, 동사랑도 쓸 수 있는 구조를 기억하시고 뒤링은 전치사예요. 근데 빈칸 뒤에 명사만 있으니까 전치사 자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해석으로 판단하실 건데 앞에는 모든 직원들이 make an effort, 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effort 동사 원형, 뭐뭐 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complete the project, 프로젝트를 마감일 언제 끝내려고 노력한다. 마감일 전에 끝내려고 노력한다. 정답은 C번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ABCD 보기에 의미를 보면서 아니 의미상 마감일까지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도 말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by를 써야 합니다. complete는 한 번의 동작으로 끝내는 거기 때문에 until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성질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5번 갑니다. A, B, C, D 역시나 품사 볼 건데 여러분 이번에는 모두 다 품사가 전치사죠. 그렇다면 바로 해석해 보실 건데요. rent, 흔히 이렇게 rent라고 하면 뭐냐면 월세예요. 그래서 월세는 오를 거다. 20%의 동안 와 너무 많죠? 이 중에서 정답은 by가 되는데요. 만큼의 의미로 20%만큼 오를 거다. 자, by는 정말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많이 쓰이는 세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합시다. 지금 나와 있으니까 by 수치 뭐뭐만큼. 근데 아까 얘기했던 시간 언제까지 이런 표현도 많이 쓰니까 기억하시고 또 by ing도 진짜 많이 씁니다. 뭐뭐 함으로써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by 다양한 의미인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는 포인트, 생김새, 구조까지 기억할게요. 자, 끝까지 보시면 다음 달을 시작으로 20%만큼 오를 거다. 6번 갑니다. A, B, C, D 품사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앞뒤에 보니까 앞에도 동사가 있고 여러분 뒤에도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 접속사 자리인데요. 전치사만 되는 것 탈락 한번 해보면 전치사, 접속사 둘 다 가능한 until과 after 중에서 고르시는 거예요. 그럼 해석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는 자 미즈 심스는 사무실에 머물 거야. 자 그녀가 끝내. 자, 애뉴얼 리포트 완성하는 걸 끝낼 때까지 끝낸 후에. 그럼 끝낸 후에 사무실에 남고 싶어요? 안 남고 싶겠죠? 까지의 의미 until이 정답입니다. 이때 추가로 조금만 보자면 여러분 until처럼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자, 이거는 문법적인 설명이 그런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드리는 게 문제 풀 때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실용적으로 암기하세요. 난 뭘 암기할 거냐? will 안 된다 끝. 다시
after나 until 둘 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얘네들이 이끌고 있는 절이에요. 그 절, 주어 동사 요 자리, 주절의 동사 아니고 그들이 이끌고 있는 종속절 안에 있는 동사는 will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미래 시제이지만 이렇게 현재 시제를 썼다. 이 포인트도 기억해 주시고요. 최근에도 이 포인트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 요것도 잘 기억합니다. 정답은 until입니다. 그래서 자, 끝날 때까지는 사무실에 머무를 거다. 해석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번 갑니다. A, B, C, D 보시면 품사가 비슷해 보이나요? 다른 게 보일까요? 다 똑같나요? 자, 이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자, though, even though, although 혹시 비슷하게 생긴 거랑 헷갈리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though는 접속사입니다. 나머지는 전치사인데요. 자, 빈칸 뒤에는 동사가 안 보이니까 일단 접속사는 탈락할게요. 근데 빈칸 뒤에 뭔가 짝꿍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보이는 게 있을까요? 네, 정답은 between인데요. between은 복수 명사랑 바로 쓰거나 between A and B로 많이 쓰이는데 어차피 나머지 중에 해석을 할 거지만 이렇게 짝꿍이 보인다면 먼저 넣어보시고 말이 되면 정답이죠. 앞에 우리 사무실은요, 포스트 오피스와 병원, 하스피tal 사이에 위치해 있다. 말 너무 잘 되죠? 정답은 between이 맞습니다. 일단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 자 최대한 여러 개 암기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물론 무작정 여러 개가 아니라 그 많은 표현들을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아는 표현이 나오면 먼저 넣어서 해석해보는 게 그게 바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푸는 방법 잘 기억해 주세요. 8번 갑니다. 자, 8번도 역시나 품사 정리해 보시면 다양한데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prior to가 전치사입니다. prior만 쓰면 형용사로 이전의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각각의 자리 살펴보시면 앞에 보시면 여러분 was가 있고요. 뒤에 물론 were interviewed가 있지만 그건 접속사 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여러분 접속사가 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형용사 자리도 아니네요. 뒤에 더라고 명사 덩어리가 왔으니까 정답은 전치사인데 사실 전치사라는 품사로 풀어도 되지만 어몽은 너무나 잘 쓰이고요. 자, 이걸 사이에서만 알지 말고 중에 있었다. 이 의미로 알고 계시면 사실 그 포인트로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이즈 킴은 가장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중에 있었다. 어떤 후보자들? 지난주에 면접을 봤던 가장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중에 있었다. 즉, 그들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의미로 어몽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9번 갑니다. ABCD 품사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빈칸 뒤에 동사 없으니까 접속사인 while과 once는 접속사도 가능하고 부사도 가능한데 이 자리 부사도 어색하니까 이것도 탈락. 그러면 이 표현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전치사랑 같이 보신다면 within이냐 without이냐 이것도 짝꿍이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within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째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within 14 days of purchase 정답은 within이 정답이죠. 괜찮을까요? 해석하는 거지만 그중에서 짝꿍 암기해 두시고 요 자리 빈칸으로 출제가 된 적도 있다고 했으니까 잘 기억합니다. 통째로 외우세요. 구매 14일 이내에. 그럼 앞에부터 해석해보면 자, be satisfied with 만족하는 건데 not이 있으니까 그 제품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return 반품할 수 있습니다. 구매 14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까지 정리할게요. 마지막 10번 문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ABCD 품사 먼저 확인할 건데요. 여러분 ABCD 중에 A번 많이 틀리죠? A번 부사입니다. 의미는 그렇지 않으면이지만 접속사 아니고 부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because는 접속사, with는 전치사, before는 접전이 됩니다. 자, 그럼 앞뒤를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뒤에 ing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게 문법적으로 뭐야가 아니라 혹시 같이 잘 쓰이는 거 있으면 먼저 넣어보는 게 좋아요. 그중에서 정답률 너무 높은 거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설명드리면서 했는데
before 또는 after 이런 애들은 before 명사, before 주어 동사, before ing. after 명사, after 주어 동사, after ing를 기억해 두시고 ing 가능하니까 before 먼저 넣어 보시고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읽어 보셔야 합니다. 뭐를요? 설명을요. 자, 해석 너무 잘 되죠? 정답은 before입니다. 딱 요런 패턴으로 출제되는 거 정말 좋아하니까 before ing, after ing 문법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말 짝꿍처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나왔던 트렌드를 반영해서 자,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들 전치사 위주로 정리해 드렸는데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은 인강 강의라던가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그리고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의 말을 잘 따라가시면 누구나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수 나올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노력. 노력만 하신다면 점수 받을 수 있으니까 모두 다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